이게 뭔 말이냐면 급변 가능성, 변동성을 대비하는 움직임이거든요. 마진 계좌 기준율을 100%로 상향했다는 거, 마진 없이 자기 자본 100%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.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용을 금지시킨 건데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경고 조치고, 과거에 뭐 게임스톱이 급등했던 이력이나 뭐 AMC 등 급등 후 이 마진 규제를 했던 이력이 있어요. 즉 이 말은 뭐냐면 극단적인 변동성, 리스크, 내부자 이벤트가 예고된 종목 등에 내려진다는 점을 봤을 때 아이온큐도 우리 진도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아이온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, 바로 내부자 대량 매각 공시가 나오면서 임원들이 주식을 파니까 망하는 거 아닌가, 그런데 또 M&A까지 온다면서 막 헷갈리시죠 여러분들. 오늘은 그 오해와 진실,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자,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폼 144 아이온큐 관련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. CEO 니콜라 데마시, 그리고 전 CEO 피터 체프먼, 또 CFO 토마스 크레머 등 핵심 임원들이 70%에서 80% 정도 보유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공시가 나온 겁니다. 자, 부회장인 피터 체프만은 약 600만 주 정도, 니콜라 데마시는 230만 주 정도 매각 공시가 나온 건데요. 물론 이게 지금 당장 판다는 것은 아니고 위 시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이걸 패닉 매도 신호로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. 이 매도는요, SEC의 룰 10B5-1 이거에 따른 사전 설정된 자동 매도입니다. 여러분들, 내부자들이요, 즉 임원들이죠, 공시 없이 주식을 매도하면 사기나 시세 조종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정해서 매도 계획을 밝힌 겁니다. 합법적인 매도 계획이고요. 임원 매도 계획은 물론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정당한 보상 실현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. 내부자 거래 혐의를 피하기 위한 합법적인 매도 계획 공시를 낸 거고요. 성과 보상 주식을 일정 주가에서 현금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. 여러분들,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CEO들도요, 사용하는 정상적인 보상 실현 루틴이에요. 즉 회사가 망해갖고 파는 게 아니라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또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는 구조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,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아이온큐의 내부자 매각 공시뿐만 아니라 M&A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내부자 매도 공시가 M&A 인수합병을 준비하는 정리 작업이 아닌가,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공시 한 줄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. 자, 여러분들, 현재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나스닥 시장 자체를 제가 먼저 보라 그랬죠. 항상 여러분들 2월 중순부터 1차 폭락이 나왔죠. 바로 관세 리스크 때문에. 그리고 4월 초에 또 2차 폭락이 나왔습니다. 그러나 4월 9일이었죠. 관세 유예 이슈 이후에 중국과도 유예되고 EU와도 유예가 되면서 V자 반등으로 급하게 올라왔잖아요.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요 구간 박스권을 치고 있는데, 제가 항상 주식 매일매일 상승할 수만은 없다. 단기적으로 조정도 받으면서 가야지 더 크게 갈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없기 때문에 요 박스권을 뚫고 가려면은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강력한 게 나와줘야 되는데, 자, 그게 바로 곧 있을 금리 인하가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게 나와야만 이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 랠리가 또 나오면서 양자든 AI든 로봇이든 뭐 우주항공이든 다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뭐 관세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들이 나와도 그렇게 큰 호재나 악재로 반영될 수가 없어요. 왜? 우리가 이미 익숙해졌잖아요. 거기다가 만약에 이 아이온큐 내부자
내부자 매각 공시가 엄청난 큰 악재였다면 아이온큐만 빠져야 되는데 지금 프리장 기준으로 봤을 때 양자 컴퓨터 섹터 자체가 조정을 받고 뿐만 아니라 뭐 UAM, 우주항공, 드론, 로봇, AI 신약까지 전부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. 이는 시장 하락에 따른 시장 조정에 따른, 왜냐하면 그동안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. 뭐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디웨이브 퀀텀, 뭐 리게틱 컴퓨팅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. 아이온큐도 지금 바닥에서 4월 9일 이후로 잘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오다가 5월 22일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. 뭐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퀀텀 컴퓨팅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, 물론 아이온큐는 내부자 매각 공시가 페닉셀을 좀 더 더하면서 조정폭이 살짝 더 깊을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요 구간에서 오늘 본장 시작하고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지를 받고 나서 이번에는 시장 반등에 따라서 M&A 이슈에 따른 그런 호재로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RSI를 봤을 때도 70이 넘어간 순간부터 과매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어제 이어서 지금 오늘 프리장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RSI가 60 아래로 떨어진다면 40에서 60권으로 들어간다면 또 한 번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.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섣부르게 신규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니고 지금은 이 아래서부터 잡은 보유자들이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비중 조절, 리스크 관리를 할 때지 신규로 아직은 진입할 때가 아닙니다. 21선까지 혹시라도 내려와 준다면 안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요 구간부터는 이제 신규 매수나 아니면 여기서 차익 실현했던 거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직은 아니에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아이온큐의 내부자 매각 공시가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부자들이 보유한 주식은 대부분 성과 보상형 뭐 RSU나 PSU예요.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워놨고 주가가 오르면 합법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아이온큐가 뭐 끝났습니까? 그게 아니라 기업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.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매출 90% 성장을 예상하고 양자 네트워크 상용화부터 해서 국방 쪽이라든지 AI 클라우드 분야 확장 또한 있고요. 그리고 아이온큐는 지금 M&A 가능성까지 빅테크, 뭐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과의 협업 기대감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이 뭐 하나 깨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 사례도 봤을 때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CEO 젠슨항이라든지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CPO-1 요걸로 대규모 매도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AI 에너지 등 산업 성장성 덕분에 요 대규모 매도를 진행이 나와도 덕분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즉 내부자 매도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. 물론 단기적으로는 페닉셀이 좀 나올 수도 있고,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임원들이 주식을 판다 악재다.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러나 핵심은 실적과 산업 모멘텀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내부자 매도 공시가 오히려 이 아이온큐는 지금 M&A 인수합병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준비하는 정리 작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어요. 왜? 이 아이온큐의 신임 CEO 니콜라 데마시의 보상 구조 자체가 엑시트형이란 말이에요. 인수합병이 발생하면 RSU라든지 PSU 등 모든 주식 보상이 즉시 확정 지급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. 그래서 이건 분명히 M&A가 나한테 이득이라는 뜻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아이온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콜에서 CEO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인수합병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, 또 주주총회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정족수 요건이 낮아졌고, 또 특별주총 개입 제한 등으로 인수 반대의 벽이 낮아진 상황입니다. CEO인 니콜라 데마시는요, 또한 M&A 전문가로서 스펙 합병이라든지 테크 기업 매각 경험이 다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이온큐도 얼마든지 빅테크 기업의 인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. 당연히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되면은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60%에서 100%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. 자,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이 CEO가 아이온큐의 CEO가 M&A를
직접 언급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려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이사항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의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요 아이온큐의 마진 계좌 기준을 100%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이게 뭔 말이냐면 급변 가능성, 변동성을 대비하는 움직임이거든요. 마진 계좌 기준율을 100%로 상향했다는 건 마진 없이 자기 자본 100%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.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용을 금지시킨 건데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경고 조치고 과거에 뭐 게임스톱이 급등했던 이력이나 뭐 AMC 등 급등 후 이 마진 규제를 했던 이력이 있어요. 즉 이 말은 뭐냐면 극단적인 변동성, 리스크, 내부자 이벤트가 예고된 종목 등에 내려진다는 점을 봤을 때 아이온큐도 조만간 빅 이벤트가 또 하나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. 거기다가 내부자 지분을 정리하는 건 인수합병할 시 지분 희석 리스크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. 과거 사례를 보면요. M&A 전에 항상 내부자 매도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부터 20%에서 100% 이상의 프리미엄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보면 이번 아이온큐도 M&A 인수합병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내부자 매도 공시가 먼저 나온 게 아닐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. 특히나 아이온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인수 타깃이 될 만한 기술 독점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요 내부자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또 한 번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뭐 여기까지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나 21선 부근 35달러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거를 우리가 대비해서 보유자 분들은 지금 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래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기회, 눌림목 매수 기회로 오히려 활용해야 되는 기회로서 활용해야 된다.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 아이온큐 지금 이 내부자 매각 공시는요. 단기적으로는 매물 출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이 조정은 이 공시에 의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 조정에 따른 다 같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고요. 앞으로 이 아이온큐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섹터 자체의 가치와 기술력, 전략적 시그널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양자 컴퓨터 섹터 관련해서 6월 11일 날 어제도 제가 엔비디아 CEO 이 젠슨 왕이 헌콜에서 CEO 발언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당장 또 6월 11일 날 비바텍에서 양자 GPU 관련 기조 연설을 예정하고 있잖아요. 지난 3월 20일에도 양자 퀀텀데이 개최했을 때 요 일주일 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만약에 조정이 이번에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상승만 할 수 없어요. 상승하다가 항상 명분이 주어지면서 하락도 하고 또 이렇게 하락했으면은 제가 20달러, 뭐 25달러에서는 계속해서 아이온큐를 매수해야 되는 기회로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멤버십방 회원님들께도 아이온큐 관련해서 제가 폭락장이 진행될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. 아이온큐는 여러분들 자 4월 7일 날 완전 시장이 폭락했을 때 20달러 이하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자라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고요. 자 4월 2일에도 여러분들께 아이온큐 25달러 이하부터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20달러까지 떠졌을 땐 오히려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때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더라도 평단이 거의 한 요 정도잖아요. 그러면 지금 벌써 몇 프로 수익입니까? 지금 이 자리에서 팔아도 수익을 보고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 팔진 마시고 분할 매도 여러분들 뭐 감당 가능한 정도 50%라든지 뭐 30%라든지 조금 더 조정받을 거에 가능성을 둔다 그러면 한 70%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현금을 좀 보유하다가 만약에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로 삼아야 되는 기회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아이온큐라든지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퀀텀이라든지 디웨이브 퀀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모든 개별 혁신주는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시장이 이 박스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
경우에요. 만약에 시장이 요 구간까지 21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요 부근까지 내려왔을 땐 이제 개별 혁신주들을 매수해야 되는 분할 매수, 추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으로 삼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요 전고점 부근에서는 또 이 급등이 나올 거잖아요. 그때 또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은 제가 아이온큐 관련해서 여태까지 나온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총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. 앞으로도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 빠르게 전달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유망 종목 선별하는 방법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